신종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마스크 수급부터 또 소상공인 지원 방안까지 담겨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을 김대호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도 특히나 국내 자동차 산업이 타격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정부가 이 긴급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 대체 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충원, 또 중국과도 어떤 재가도 협의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대책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오늘부터 현대자동차가 사실상 전국의 모든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렇게 이 부품이 조달이 안 돼서 중단을 하는 것은 1997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 그야말로 우리 경제계로서는 비상사태고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협력사 이른바 이 하청사 이런 회사들도 지금 올스톱이거든요. 특히 하청사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생산 가동을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부품을 납품했지만 그 돈을 제때 못 받는다든지 또 이런 제2차, 3차 피해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는 경제장관 회의도 했고 또 대한상공회의에 있어서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까지 하면서 경제단체로부터서 각종 소원 수리 현상에 대한 애로사항을 쭉 청취를 했고 또 정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구상을 밝혔습니다. 우선 당장의 생산이 차질을 빚거나 판매가 차질을 빚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자금 대책을 대준다라든지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합 대책이 많이 나왔어요. 또 통관을 신속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통관 신속하게 해주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부품을 대체했을 때 그거 검사한다 이런 시간 또 낭비하지 않도록 바로 해주겠다는 여러 행정 절차상의 편의.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협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품 공장들이 중국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공장이거든요. 중국 공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공장이고 사장도 우리나라고 오너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생산을 하고 싶은데 중국의 행정 절차 때문에 주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 막혀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도 우리나라 부품 공장 중국에 나가 있는 부품 공장의 공장 창고에도 부품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꺼내기 위해서도 조업을 재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중국이 10일부터 과연 조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만약에 전국적으로 조업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중국에 있는 우리 공장만은 좀 해줄 수 있게 중국과의 협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도 대규모 협의단이 파견이 됐고 또 기업체에서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가운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2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어떻게 되고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기획재정부와 또 중소벤처부 또 관련 장관들이 모여서 2조 원 긴급 방출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중은행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건 자본 자유화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재 국책은행이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지금 그림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또 기술보증기금 이런 국책금융기관 보증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2조 원 지원은 업종 제한도 없고 이 대상 제한도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생산 차질, 판매 차질, 투자 차질, 경제 각 부분에서 차질이 빚는다고 생각하면 일단 7개 국책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을 찾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전화번호까지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당장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도 조금이라도 애로가 있으면 금융기관을 찾아가 보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목이 참 왜 마스크 문제가 획기적으로 풀리지 않는지 참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데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소독을 못하고 방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위해서 정부가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이른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라는 걸 네.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네. 긴급 수급 조정. 그러니까 물량이나 어떤 생산량을 갖다가 정부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건데 이것이 지금 물가안정법 제6조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뇌우, 외환, 천재지변 이런 같은 사건이 생겼을 때는 그 이유를 적시해서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서 국무회의 통과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발동 5개월 내에 범위 내에서 발동할 수 있는데 네. 이것을 월요일 날 이 행정 프로세스를 해서 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발동이 되면 가격은 이 대목에서 발동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종전처럼 그대로 하되 생산 물량을 얼마 만들어라. 네. 또는 그 만든 물량 중에서 얼마만큼을 이쪽으로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라는 걸 조치를 까지 하게 돼 있는데 현재 홍남기 부총리는 그까지 가기 위한 전 단계로 각 생산업자나 판매업자가 생산업자는 매일 만들어내는 생산량을 시각처에 보고하고 판매업자도 일정 금액 이상, 일정 매수 이상을 판매하면 식약청에 바로 보고해야 됩니다. 네. 이 물가안정법을 지키지 않으면 6조를 지키지 않으면 징역 2년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매점 매석 사재기 하는 것이 징역 2년과 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했는데 이것은 그거보다 조금 더 형량이 좀 더 가중돼요. 이것은 병고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점 매석은 또는 징역 2년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이 긴급 수급 조정 조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 2년에다가 5천만 원 벌금을 같이 병고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모쪼록 매점 매석 근절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경제단체장들은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령 지원을 촉구했는데 이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법령은 또 뭐고 필요성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있었던 이 경제단체와 경제장관들 간의 이 코로나 대책 회의에서 나온 얘기고 특히 이 중소기업 중앙회 또 무역협회 이런 데서 법령 지원을 좀 해달라 인데 네. 자세한 얘기는 지금 현재 법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법을 만들면 그 입법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 중에서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경우에 행정부가 그 법 적용을 매우 좀 활성화 좀 해달라. 탄력적으로 적용해달라 이런 예. 얘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주 52시간에 관한 법령입니다. 이게 지금 그 천재지변이나 아주 급박할 경우에는 주 52시간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행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부품을 좀 더 생산한다든지 모자라는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쓴다든지 이럴 때는 주 52시간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달라. 또 화평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화평법은 화학 제품이 들어올 때 거기에 충분하게 검사를 해서 안전도가 입증돼야만 통관이 되는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이 제도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인 만큼 일단 사용을 최악의 경우만 없으면 사용할 수 있게 하자. 그밖에 각종 세법이라든지 관세법 이런 조항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주로 제조업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이 서비스업의 타격도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제조업은 당장 눈에 보이고 서비스업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의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과 같은 이 전염병 공포 상황 속에서는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문제가 공포 심리로 해서 야기되는 국내 내수의 급격한 감소거든요. 예. 그 내수가 1차적으로 줄어드는 게 서비스입니다. 이를테면 여행업종. 또는 어떤 극장 연극을 관람하지 않는다든지 각종 어떤 행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에 직격탄을 지금 맞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스포츠 행사 같은 경우도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이 대목에 대해서도 좀 갑자기 부도가 나는 이런 서비스 업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네, 부정적인 영향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게 다방면에서 꼼꼼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